네, 연말 시장도 올해를 살펴보면 오늘까지 포함해서 거래일이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올해 장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연말 증시를 훑어보고 내년 장에 대한 준비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장의 전망과 또 전략에 대해서 특별히 키움증권 최재원 투자전략팀 퀀트연구원 연결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연말장의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범위를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최근 동향, 과연 어떤 방향성이 있었는지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이제 국내외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증시는 11월을 기점으로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코로나 관련 백신 호재들이 전해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로나 국면 이후에 매도 우위를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코스피가 한 달 사이에 14.3%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12월에 들어서는 브렉시트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부각이 된 영향으로 달러 약세도 주춤하면서 외국인이 다시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최근의 수급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가파른 상승에 따라 이제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 이제 최근에 국내 증시는 이제 해외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 하나의 특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대형주 중심의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11월 이후로 국내 증시에서의 규모별 성과를 살펴보면 중소형주에 비해서 대형주의 상승 탄력이 가장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11월 이후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성과를 계산해 봤을 때 코스피가 22.3% 상승한 가운데 이제 FN가이드에서 발표하는 MKF 500 대형주 지수는 23.9%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21% 그리고 18.7%를 기록하면서 대형주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열의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처럼 국내 증시가 대형주 중심의 강세를 보인 반면에 글로벌 증시는 국내 증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이후로 주요 글로벌 지수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소형주 중심으로 구성이 된 러셀 2000 지수와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 중에서 스몰캡 지수가 각각 28% 그리고 22%가량을 상승하면서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국내에서는 대형주가 강세를 그리고 글로벌 증시에서는 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다고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 국내외에서 강세를 보인 스타일은 둘 다 다르지만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실적 전망이 빠르게 개선되는 스타일이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최근 3개월 사이에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살펴보면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3개월 전에 비해서 약 4.6% 개선이 된 반면에 중형주와 소형주는 각각 1%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반면 글로벌 증시는 이제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3개월 사이에 약 40%가량 늘어났고 또한 MSCI 선진지수 스몰캡 기업들은 약 19.7% 개선이 되면서 S&P 500의 변화율인 7%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에서는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소형주 위주로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반대로 국내 증시에서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면 기업들의 수출 개선으로 이어질 거라는 판단으로 수출 개선의 수혜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형주 스타일의 실적 전망이 개선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에서는 이제 규모 스타일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 증시는 최근에는 차익 실현과 함께 중소형주 쪽이 올라오긴 했지만 11월 이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대형주 장세였던 반면 글로벌 증시는 소형주 중심으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그 공통점은 결국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의 그 흐름이 강세가 두드러졌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업종별 동향은 한 달간 어떤 또 특징적인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최근 한 달간의 업종별 이제 주가 변화를 먼저 살펴보면 12월에 들어서는 이제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 내에서 주도적인 수급 주체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증시는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 장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종목별 호재성 재료가 짙었던 이제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업황 개선 기대감이 높은 조선 업종의 이제 수익률이 높은 모습을 보였고 이 외에도 뭐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제 에너지 업종 그리고 건강 관리 업종이 지난 한 달 동안은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업종 역시 외국인의 매도 우위가 좀 몰리긴 했지만 12월에 들어서 그 개인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제 집중된 영향으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지난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이 좋은 업종이 모두 실적 전망이 개선이 된 점은 이제 아닌 점이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이제 업종 중에서는 이제 디스플레이 그리고 증권, 철강, IT 하드웨어 업종이 내년도 주당 순이익 전망치에 이익 조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내년도의 실적 전망에 개선되는 모멘텀이 가장 강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하면 이제 전체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중에서 지난 1개월 사이에 더 좋아진 의견의 숫자와 더 나빠진 의견의 숫자 차이의 이제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이제 이익 조정 비율이 높다면 이제 개선된 전망의 수가 많았음을 의미하고 이제 낮을수록 악화된 전망의 수가 더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제 디스플레이, 증권, 철강, IT 하드웨어 업종 등은 이제 실적 전망이 지난 1개월 전에 비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이 나타난 반면에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그리고 에너지 업종 등은 지난 한 달 전에 비해서 실적 전망이 조금 더 이제 비관적으로 바뀌는 이제 전망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의 모멘텀이 이제 가장 약한 업종들이었습니다. 이점 실적 전망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종별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나 이제 그 외에 증시의 요인으로서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또한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12월에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 우위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러한 점은 지난 11월에 그 외국인이 약 4조 9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번 12월에 들어서 1조 9천억 원 가량 매도를 하면서 점차 11월 동안에 모아왔던 누적 순매수 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11월에는 매수세가 집중이 됐던 그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12월에 들어서 매물이 계속 나온 결과 이달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에 대한 누적 순매수 금액은 약 2조 원 가량이었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2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반도체 업종이 1조 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이 많이 출회된 상황은 12월 중반에 들어서 우리 증시의 상승 탄력을 이제 제한하는 요인이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이 12월에 들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 자금 내에서도 약간 눈여겨볼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12월 외국인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도 여전히 화학업종 그리고 IT 가전, 건강관리업종 등은 이제 순매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시가총액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11월 이후에 누적 순매수 금액의 비율로 계산해 본 순매수 강도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살펴보면 11월에 이어서 여전히 12월에도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화학, IT 가전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선호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11월과 12월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죠. 경기 회복과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들이 11월 달에 강했다면 12월에는 이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고 결국에는 모멘텀이 강하지 않더라도 이슈와 재료가 있는 쪽에서 순환이 돌면서 12월 달에는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지수가 정체됐을 때 종목들은 다소 좀 방향성이 없습니다. 연말 장세의 중심 그러면 어디에서 좀 잡아봐야 될까요?
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곧 이제 내년도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일단 증시가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일 텐데요. 이제 연말 이후의 증시는 한마디로 실적 장세로의 이제 그 구간에 돌입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신흥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요. 더군다나 수출 집약적인 국내 경제는 이제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수혜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여타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로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충격으로 낮아졌던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 내년도에는 증시 전반적으로 높은 이익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서 집계하고 있는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 올해에는 영업이익이 126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내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176조 4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되면서 YOY로 약 39%의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내년도에는 이제 올해 코로나 국면에서 이루어졌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 그리고 경기 부양책들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기업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는 실적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처럼 이제 여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고 있는 실적 장세에서는 어떤 것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지를 살펴보면 먼저 말씀드리면 이익 모멘텀과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했던 충격이 회복이 되는 모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 성장을 이룩할 기업들의 숫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코로나로 인했던 충격이 컸던 경기 민감 업종은 특히나 올해 낮아졌던 기저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실적 성장률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가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들의 성장률의 절대치가 높아지고 대다수 기업들의 실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그 좋은 종목을 선별해내는 방법으로서는 이제 이익 모멘텀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코스피 2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3개월 전에 비해 영업이익 전망이 더 개선되고 있는 종목의 수는 전체 기업들 중에서 약 8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10개 기업들 중에서 8개 기업이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즉 실적 개선이 흔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기업 환경의 변화 요인들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절대적인 성장 수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익 전망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요인으로는 그 밸류에이션을 한번 주목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현재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12.9배를 기록하고 있고, 이는 지난 5년 평균인 10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즉 시장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이기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코스피 200 기업들 내에서는 그 각각 종목의 5년 평균 PER보다 낮게 현재 밸류에이션이 형성돼 있는 종목의 비중은 약 56%까지 낮아지면서 지난 17년 6월 이후로 5년 평균 PER을 하회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가장 낮아져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기업들의 실적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실적 성장이 더욱 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요인이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요약을 해보면 기업들 중에서 그 이익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신흥시장의 긍정적인 흐름 전망과 함께 경기 회복과 실적의 가시성이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을 중심으로 한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감안을 했을 때 외국인이 매수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화학을 중심으로 한 경기 민감 업종,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담아가 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 외국인의 현재 그 자금 유입이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 외국인의 자금 유입을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현재 그 유럽 내
그 브렉시트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끊겨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대형주, 중소형주의 구분보다는 일단 가장 기업의 실적이 이제 펀더멘탈이 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를 가장 결정짓는 궁극적인 팩터는 이제 펀더멘털이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대형주, 중소형주의 그 차이는 최근 증시의 특징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겠고, 이런 외국인의 수급 주체를 배제하고 봤을 때 그 가장 내년도의 실적 개선이 흔하게 이루어질 시점에서 실적 개선 모멘텀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종목으로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실적과 더불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좀 완화된 쪽에서의 관심으로 내년장 좀 준비해 보자. 대형주, 중소형주의 구분보다는 조금 더 이런 포인트 실적 장세에 대한 준비까지 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최재훈 퀀트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